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 천장에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다. 대한전자 신임 회장 강유진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500명의 재계 인사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강유진은 샤넬 최신 컬렉션 드레스를 입고 단상에 올랐다. 그녀의 목에는 30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였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로 그 순간이었다. 쿵! 볼룸 입구 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다. 단정한 행색의 여자가 서 있었다. 아니, 단정하다기보단 묘하게 당당했다. 값비싼 맞춤 정장에 명품 하이힐, 완벽하게 손질된 헤어스타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7년 전 그날과 똑같았다. 서은수? 단상 위 강유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어머님, 아니 강유진 회장님. 축하드려요. 이 화려한 자리에. 은수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다.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 누구야? 회장님이 왜 저렇게 놀라? 얼굴이 익은데. 설마 7년 전에 쫓겨난 그 며느리? 은수는 단상 바로 앞에 섰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7년이 지났네요, 어머님. 아니, 이젠 그렇게 부를 자격도 없죠.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은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께 당신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려고요. 25년 전 당신이 어떻게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7년 전엔 어떻게 저를 지옥으로 떨어뜨렸는지. 강유진의 손이 떨렸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장 나갈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모든 진실을 밝히고 가겠습니다. 은수가 서류 봉투를 들어 올리는 순간 강유진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도대체 이 두 여자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든 것은 7년 전 그들의 비극적인 첫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도 즐겁게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7년 전 서울 동대문 중앙시장. 새벽 5시의 칼바람 속에서도 이곳은 뜨겁게 살아 숨쉬었다. 야채, 싱싱한 야채 사세요. 아줌마, 오늘 고등어 완전 실해요. 두 손 꽉 쥐어드릴게요. 상인들의 구수한 호객 소리가 시장 골목을 가득 채웠다. 그 한가운데 낡은 좌판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21살 서은수가 있었다. 어머니, 이거 얼마예요? 은수는 고개를 들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김치통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 저희 엄마표 깍두기예요. 3kg에 15,000원인데 맛보기 드셔볼래요? 은수는 능숙하게 작은 접시에 깍두기를 담아 내밀었다. 오, 이거 집에서 담그신 거예요? 마트 김치하고는 확실히 다르네. 네, 저희 엄마가 3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하신 분이거든요. 비법은 국산 고춧가루하고 물을 소금에 하루 재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청년이 있었다. 고급 캐시미어 코트에 명품 시계를 찬 이곳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외모의 남자. 25살 김민준이었다. 민준은 넋을 잃고 은수를 바라봤다. 추운 날씨에 빨개진 볼, 손님에게 환하게 웃는 밝은 표정, 낡은 앞치마를 두른 수수한 차림새. 그 모든 것이 그의 가슴을 뛰게 했다. 은수 씨, 잠깐 시간 돼요? 민준이 다가가자 은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저기, 혹시 저 아세요? 아,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러웠죠. 저는 김민준이라고 해요. 한 달 전에 이 근처 빌딩 건물주 미팅 왔다가 우연히 은수 씨를 봤어요. 네, 그게 무슨
그때부터 계속 생각났어요. 손님한테 웃으며 김치 나눠주던 모습, 할머니 짐 들어드리던 모습, 비 오는 날 길고양이한테 먹이 주던 모습까지. 은수는 얼굴이 빨개졌다. 저기요. 저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고 딱히 특별한 거 없는데요. 그게 바로 특별한 거예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진심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민준의 눈빛은 진지했다. 은수는 당황스러웠지만 그의 솔직한 태도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그날 이후 민준은 매일 새벽 시장에 나타났다. 은수 씨, 오늘 아침 드셨어요? 제가 옆골목 국밥집에서 사왔어요. 민준 씨,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정말 바쁘거든요. 알아요. 그냥 제 옆에 두고 드세요. 차가워지기 전에.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은수가 비닐 천막을 고정하느라 애쓰고 있을 때 민준이 우산도 없이 달려왔다. 은수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준 씨,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 같은 사람한테. 민준은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은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은수 씨가 왜 저 같은 사람이에요? 아침마다 부모님 가게 청소하고 손님들 하나하나 챙기고 길 잃은 강아지까지 입양하는 그런 사람인데. 은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봐주는 것 같았다. 석 달 후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다. 은수야, 오늘 우리 집에 가자. 어머니한테 인사드려야지. 은수는 불안했다. 민준의 집안이 재벌가라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민준 씨 어머니가 절 좋아하실까요? 저 시장 바닥에서 자란 사람인데. 민준은 은수의 손을 꽉 잡았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돼요. 걱정 마요. 하지만 그 확신은 55살 강유진을 만나는 순간 산산조각 났다. 대한전자 본사 회장실. 은수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대리석 바닥, 천장까지 닿는 통유리, 수억 원짜리 그림들.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다. 회장실 문이 열렸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한 강유진이 들어왔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앉으세요. 강유진은 은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은수는 최대한 단정하게 입고 왔지만 그녀의 시선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했다. 우리 민준이가 결혼하고 싶다는 분이 바로 당신이군요. 네, 안녕하세요. 서은수라고 합니다. 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다. 동대문 시장에서 반찬 장사하신다면서요? 부모님도 거기서 평생 좌판 깔고 사신 거고. 네, 부모님께서 성실하게 일하셔서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강유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럼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입니다. 아, 시립대. 그렇군요. 강유진의 목소리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은수는 민준이 끼어들려 하자 강유진이 손을 들어 막았다. 서은수 씨, 솔직하게 말할게요. 당신이 우리 민준이한테 뭘 바라는지 뻔히 보여요. 가난한 집 딸이 재벌 3세 만나면 인생 역전이잖아요. 은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닙니다. 저는 민준 씨가 좋아서. 좋아해? 뭘 좋아해요? 얼굴? 돈? 신분? 가난한 당신한테 우리 민준이는 백마탄 왕자님이었겠죠.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가 은수를 먼저 좋아했어요. 민준이 소리쳤지만 강유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서은수 씨, 당신 부모님 재산이 얼마예요? 빚은 없고? 집은 전세예요? 월세예요? 엄마, 대답해봐요.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면 최소한의 신용도는 확인해야죠.
은수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희 부모님은 30평짜리 전세 아파트에 사세요. 빚은 없고 매달 벌어서 생활하십니다. 그럼 당신이 우리 집안에 가져올 수 있는 게 뭐죠? 학벌, 재산, 인맥, 집안 배경? 은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없죠. 아무것도. 그런 당신이 어떻게 우리 며느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은수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제가 분수를 몰랐습니다. 은수. 민준이 은수의 팔을 붙잡았다. 나 은수 아니면 결혼 안 해요. 평생 혼자 살 거예요. 강유진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뭐,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제 진심이에요. 은수 없으면 전 못 살아요. 그 순간 강유진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다. 하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다.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어쩔 수 없지. 진짜요? 엄마, 대신 조건이 있어. 결혼식은 우리 집안 격식에 맞춰서 해야 해. 그리고 결혼 후에는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야 하고. 민주는 기뻐서 어머니를 껴안았다. 고마워요, 엄마.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은수는 알 수 있었다. 강유진의 눈빛 속에 숨겨진 차가운 증오를. 그날 밤 은수는 55살 어머니 박순자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다. 엄마, 나 이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아. 시어머니 되실 분이 날 너무 싫어하셔. 박순자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은수야, 내가 좋으면 하는 거야. 엄마 아빠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하지만 엄마, 나 너무 무서워. 그 집에 가면 내가 짓밟힐 것 같아. 은수야,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살면 돼. 가난이 죄는 아니잖니. 하지만 은수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6개월 후 서울 시내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결혼식이 열렸다. 500명의 하객, 수억 원짜리 꽃장식, 오케스트라 라이브 연주. 모든 것이 화려했다. 신부 입장입니다. 은수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선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애가 그 시장 애구나. 정말 재벌 3세 시집가네. 세상에, 민준이 좀 봐. 완전 홀린 얼굴이잖아. 저 여자 뭔 수를 쓴 거야? 강 회장님이 허락하실 줄 몰랐는데. 은수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다. 은수야, 괜찮아. 나만 봐. 신랑 신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민준이 은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려는 순간이었다. 쨍그랑. 은수의 부케 옆에 놓여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하객들이 일제히 그쪽을 돌아봤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웨이터가 황급히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은수는 알았다. 강유진의 시선이 자신을 향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스쳐 지나간 차가운 미소를.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동화 같은 결혼식.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될 줄은. 결혼식이 끝나고 3일 후 은수는 신혼여행도 없이 강유진의 저택으로 들어갔다. 강남 한복판 대지 500평 규모의 3층 단독주택. 은수는 집 앞에 서서 숨이 막혔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민주는 은수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응,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걱정 마, 금방 적응할 거야.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은수는 알았다. 이곳은 절대 자신의 집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강유진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 옆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민준이 인사하자 강유진은 고개만 끄덕였다. 서은수 씨, 여긴 김 부장이에요. 우리 집 가정관리사. 앞으로 이 사람한테 집안일 배우면 돼요. 네, 집안일을요? 은수는 당황했다. 집에 가정관리사가 있는데 왜 자신이 집안일을 배워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뭐가 이상해요? 당신 재벌집 며느리잖아요. 우리 집 룰을 배워야죠. 하지만 엄마, 은수는 민준아, 당신은 회사 가서 일이나 해. 며느리 교육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강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준은 미안한 눈빛으로 은수를 바라봤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현관으로 향했다. 은수야,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엄마가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민준이 떠나자마자 강유진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다. 서은수 씨, 앉아요. 은수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오늘부터 우리 집 규칙을 알려줄게요. 첫째,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인 나한테 문안 인사. 둘째, 아침 식사는 7시 정각에 상을 차려야 해요. 셋째, 집안 청소는 매일 2번, 오전과 오후. 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유진을 바라봤다. 하지만 집에 가정관리사분이 계시잖아요. 김 부장은 요리와 빨래만 담당해요. 청소와 시중은 며느리가 해야죠. 그게 우리 집안 전통이에요. 저는 못하겠어요? 그럼 당장 짐 싸서 나가든가. 강유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은수는 고개를 숙였다. 뱃속에 아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참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6시, 은수는 강유진의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아침 인사드립니다. 응, 알았어요. 강유진은 침대에 누운 채로 대답했다. 은수가 나가려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아, 서은수 씨. 오늘 손님들 오시니까 거실 바닥 왁스칠 다시 해놔요. 어제 한 거 영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어제 3시간 동안 했는데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는데 다시 하라는 거잖아요. 은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다. 서은수, 이게 뭐예요? 컵에 물때가 그대로 있잖아. 강유진이 찻잔을 바닥에 내던졌다. 산산조각이 난 도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죄송합니다. 은수는 무릎을 꿇고 조각을 주었다. 손가락에 파편이 박혀 피가 났지만 강유진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당신 대학까지 나왔다면서? 그래가지고 컵 하나 제대로 못 씻어?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개나 줘요. 당장 다시 씻어와. 은수가 부엌으로 가려는데 강유진이 또 소리쳤다. 아, 그리고 오늘 저녁 손님 5명 오시니까 저녁상 준비해놔요. 메뉴는 한정식 코스 요리로. 저는 한정식을 한 번도, 그러니까 배우라는 거죠. 김 부장한테 물어보든지. 8시까지 완벽하게 준비 안 되면 그날로 쫓겨날 줄 알아요. 은수는 눈물을 참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김 부장님, 도와주세요. 저 한정식 요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57살 김 부장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은수를 바라봤다. 아가씨, 회장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원래 손님 올 때는 호텔에서 케이터링 시키시는데 그럼 오늘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김 부장이 입을 열려는 순간 강유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 부장, 거기서 뭐해요? 당신은 당신 일이나 하세요. 며느리 교육에 참견하지 말고. 김 부장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결국 은수는 혼자서 8가지 반찬과 메인 요리를 준비해야 했다.
유튜브로 레시피를 찾아가며 4시간 동안 부엌에서 땀을 흘렸다. 저녁 8시 손님들이 도착했다.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요리를 상에 차렸다. 어머, 강 회장님. 이거 정말 직접 만드신 거예요? 40대 부인이 감탄하며 물었다. 아니요, 우리 며느리가 만든 거예요. 강유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은수를 가리켰다. 세상에 신혼인데 벌써 이런 요리를 대단하네요. 하지만 그 순간 한 부인이 갈비찜을 한 입 베어 물더니 표정이 굳었다. 이거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신 것 같은데요? 강유진이 직접 갈비찜을 맛보더니 젓가락을 내려놨다. 서은수 씨, 이게 뭐예요? 사람 먹으라고 만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레시피를 손님들 앞에서 창피 주지 마요. 당장 다시 만들어 와요. 은수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부엌으로 뛰어갔다.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들렸다. 저의 진짜 시장 출신이래. 요리 하나 제대로 못하네. 강 회장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아들이 저런 애 데려와서. 은수는 부엌 구석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11시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민준이 퇴근했다. 은수야, 괜찮아? 민준이 지친 모습에 은수를 보고 다가왔다. 응, 괜찮아. 은수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남편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다. 오늘 저녁 손님 대접 잘했다며? 엄마가 칭찬하시던데. 은수는 놀라서 민준을 바라봤다. 강유진이 칭찬을 했다니 믿을 수 없었다. 정말? 응. 잘하고 있어, 은수야. 조금만 더 힘내. 민준은 은수를 안아주고 샤워실로 갔다. 하지만 은수는 알았다. 그것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은수가 무난 인사를 드리러 가자 강유진이 냉랭하게 말했다. 어제 저녁 완전 망쳤더라고요. 손님들한테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사과는 됐고 오늘부터 매일 저녁 6시까지 저녁상 차리는 연습해요. 내가 직접 검사할 테니까. 네, 그리고 말투 고쳐요. 시어머니한테 반말하듯이 대답하지 말고. 전 존댓말 했는데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들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은수는 고개를 푹 숙였다. 2주가 지났다. 은수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 청소, 빨래, 요리, 심지어 강유진의 방 정리까지. 어느 날 저녁 은수는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다. 생리가 2주나 늦었기 때문이다. 2줄이 나타났다. 임신이야. 은수는 눈물을 흘리며 배를 쓰다듬었다. 이 고된 생활 속에서도 아기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은수야, 무슨 일 있어? 민준이 문을 두드렸다. 아니야. 금방 나갈게. 은수는 서둘러 테스트기를 숨기고 문을 열었다. 민준아, 나 할 얘기가 있어. 응? 뭔데? 그 순간 밖에서 강유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당장 내려와. 급한 일 생겼어. 민준은 미안한 표정으로 은수를 바라봤다. 은수야, 미안. 얘기는 나중에 들을게. 민준이 내려가고 은수는 혼자 남았다.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아가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우리 조금만 참자. 하지만 다음 날 은수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아침 7시 은수가 식탁에 아침상을 차리고 있을 때였다. 서은수 씨, 잠깐 이리 와봐요. 강유진이 은수를 회장실로 불렀다. 은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갔다. 회장실에는 강유진 외에도 50대 남자가 앉아 있었다. 여기 앉아요. 강유진이 소파를 가리켰다. 이분은 이 변호사예요. 우리 집안 법률 고문. 은수는 더욱 불안해졌다.
왜 갑자기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서은수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결혼 전에 민준이한테 재산 얘기 들었어요? 네. 무슨 재산 말씀이신지 우리 민준이가 물려받을 재산 말이에요. 대한전자 지분 15%, 약 3천억 원 상당. 은수는 숨이 막혔다. 그런 거액의 돈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다. 저는 그런 거 전혀. 강유진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거 서명해요. 은수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눈이 점점 커졌다. 이건 재산 포기 각서예요? 맞아요. 만약 이혼하게 되면 당신은 단 1원도 받을 수 없어요. 위자료도 없고. 하지만 저는 돈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서명하는데 문제 없겠네요.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서명하지 않으면 강유진이 더 괴롭힐 게 뻔했다. 서명을 마치자 강유진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잘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순종적으로만 살면 돼요. 은수는 회장실을 나와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입덧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수치심과 분노 때문이었다. 그날 밤 은수는 민준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민준아, 나 할 얘기가. 하지만 민준은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은수야, 미안해. 오늘 회사에서 큰 실수해서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 민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괜찮아. 내일 얘기해도 돼. 은수는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남편조차 자신의 편이 아닌 것 같았다. 3주가 더 지났다. 은수의 입덧은 심해졌지만 강유진의 구박도 함께 심해졌다. 서은수, 이게 뭐예요? 유리창에 손자국이 그대로 있잖아. 죄송합니다. 다시 닦을게요. 은수는 사다리에 올라가 2층 유리창을 닦기 시작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서 균형 잡기가 힘들었다. 그때였다. 으악! 사다리가 흔들리며 은수가 떨어질 뻔했다. 다행히 벽을 붙잡아 넘어지진 않았지만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닦지 않고. 강유진은 아래서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다. 은수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유리창을 닦았다.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었어. 시어머니의 얼음장 같은 눈빛 속에서 저는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결혼 3개월째 은수는 더 이상 임신 사실을 숨길 수 없었다. 민준아, 나 할 얘기가 있어. 저녁 식사 후 은수는 용기를 내어 민준을 방으로 불렀다. 응, 뭔데? 민준은 피곤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풀었다. 우리.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 민준에게 건넸다. 이게 설마? 민준의 눈이 커졌다. 응, 우리 아기야. 벌써 3개월 됐어. 민준은 은수를 껴안으며 환하게 웃었다. 은수야, 정말 우리한테 아기가 생긴 거야? 응, 나도 너무 기뻐. 두 사람은 행복한 순간을 나눴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뭐라고? 임신? 거실에서 강유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기쁜 마음에 어머니께 알렸던 것이다. 네, 어머니. 은수가 3개월 됐대요. 민준은 환하게 웃었지만 강유진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서은수 씨, 이리 내려와요. 은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정말 임신이에요? 네, 어머니. 병원은 갔어요? 아직은. 강유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내일 당장 우리 집 주치의한테 가요. 제대로 확인해야죠.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 날 은수는 강유진과 함께 강남의 한 산부인과를 찾았다. 김 원장님, 이 애가 우리 며느리예요.
임신 확인 좀 해주세요. 60대 여의사는 은수를 진찰대에 눕혔다. 초음파 검사 결과 임신 12주 정도 되셨네요. 아기 심장 소리도 건강하게 뛰고 있고요. 은수는 모니터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작은 점처럼 보이는 아기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 하지만 강유진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다. 김 원장님, 산모 건강 상태는 어때요? 글쎄요, 체중이 임신 전보다 3kg이나 빠졌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은수는 고개를 숙였다. 지난 3개월간의 가혹한 시집살이 때문이었다. 입덧이 심해서 그런가 봐요. 집에서 잘 챙겨드릴게요. 강유진은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강유진이 은수에게 말했다. 서은수 씨, 이제 할 일이 생겼네요. 네. 손주를 낳는 거잖아요. 그것도 건강한 아들로. 은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저는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손을 중요시해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해요. 하지만 그건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유진이 멈춰서서 은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럼 딸 낳을 거예요? 그럼 당신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은수는 숨이 막혔다. 집으로 돌아온 후 은수의 생활은 더욱 가혹해졌다. 임신했다고 편하게 지낼 생각은 하지 마요. 우리 집 며느리는 출산 직전까지 일해야 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의사가 뭘 알아요? 나도 임신했을 때 끝까지 일했어요. 그래야 튼튼한 애를 낳는다고. 은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청소를 했다. 무거운 청소기를 들고 3층 집안을 모두 돌아다녔다. 어느 날 계단을 청소하다가 은수는 배에 통증을 느꼈다. 괜찮아, 괜찮아. 아기야, 엄마가 조심할게. 은수는 배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청소를 이어갔다. 저녁이 되면 은수는 온 가족의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했다. 임신 4개월이 되자 입덧은 더욱 심해졌다. 은수는 생선 냄새를 맡고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뭐해요? 빨리 요리 안 하고. 강유진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렸다. 죄송합니다. 금방 할게요. 은수는 입을 헹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결혼 5개월째 은수는 강유진에게 불려갔다. 서은수 씨 앉아요. 회장실에는 강유진과 함께 50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결혼 전에 봤던 이 변호사였다. 이 변호사님이 중요한 서류를 가져오셨어요. 은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건 유산 포기 각서예요? 맞아요. 당신이 낳을 아이한테 물려줄 재산에 관한 거죠. 은수는 서류를 읽으며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 아이가 대한전자 지분을 단 1%도 받을 수 없다고요? 당연하죠. 당신 같은 출신의 며느리가 낳은 아이한테 어떻게 우리 재산을 물려줘요?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민준 씨 친아들인데 서명 안 할 거예요? 그럼 당장 나가요. 아기랑 같이. 은수는 눈물을 흘리며 서류를 내려놨다. 저는 민준 씨랑 상의하고 민준이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동의했고. 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유진을 바라봤다. 거짓말이에요. 민준 씨가 그럴 리 없어요. 그래요? 그럼 직접 물어보든가. 그날 밤 은수는 민준을 기다렸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민준이 집에 돌아왔다. 민준아, 나 물어볼 게 있어. 응? 뭔데? 은수는 서류를 꺼내 민준에게 보여줬다. 이거 알고 있었어? 민준은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은수야, 미안해. 엄마가 나한테 먼저 얘기했어. 그럼 정말 동의한 거야? 우리 아기가 재산을 단 1원도 못 받는다는 걸?
은수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건 우리 아기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은수야, 진정해. 아기한테 안 좋아. 나보고 진정하라고. 당신은 아빠잖아. 우리 아기를 지켜야 할 사람이잖아.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은수야, 나도 어쩔 수 없어. 엄마가 워낙 강하게 나오시니까 은수는 민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다. 결혼 전에 그 다정했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당신 정말 실망이야. 은수는 방문을 쾅 닫고 나갔다. 다음 날부터 은수와 민준 사이엔 차가운 기류가 흘렀다. 임신 6개월째, 은수는 성별 확인을 위해 다시 병원에 갔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아기예요. 김 원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은수는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강유진의 반응이 어떨지 뻔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나온 후 강유진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딸이라고? 네, 어머니. 건강한 아기래요. 강유진은 차 안에서 은수를 노려봤다. 당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 낳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딸을 배다니. 일부러 우리 집안 망칠 생각이죠? 어머니, 성별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닥쳐요. 당신 같은 천한 것이 우리 집대를 끊을 셈이에요? 은수는 분노와 수치심에 몸이 떨렸다. 집으로 돌아온 후 강유진은 은수를 더욱 가혹하게 대했다. 서은수, 마루 왁스칠 다시 해요. 어머니, 제발 배가 너무 불러서 힘들어요. 힘들면 나가든지. 딸 뵌 주제에 편하게 지낼 생각은 하지 마요. 은수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다. 어느 날 저녁, 은수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배에 극심한 통증이 왔다. 은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 아파. 김 부장이 놀라서 달려왔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배가 너무 아파요. 김 부장이 강유진에게 달려가 말했다. 회장님, 새댁이 배가 아프대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강유진은 차를 마시며 천천히 말했다. 그냥 놔둬요. 임신하면 다 그래요. 하지만 회장님, 김 부장 말 들었죠?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일이나 하세요. 김 부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은수를 바라봤지만 어쩔 수 없이 물러났다. 은수는 30분 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통증을 견뎠다. 다행히 통증은 점점 가라앉았다. 밤 11시 민준이 퇴근했다. 은수야,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오늘 배가 좀 아팠어. 하지만 괜찮아. 뭐, 병원은 갔어? 은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괜찮다고 하셔서 민주는 황급히 은수를 데리고 응급실로 갔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합니다. 하지만 산모가 너무 무리하신 것 같네요. 앞으로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은수야,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은수는 민준을 차갑게 바라봤다. 당신 엄마가 나한테 뭘 시키는지 알아? 매일 3층 집안 청소에 밥 차리고 빨래하고 임신 6개월인 사람한테 말이야.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은수야.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말로 된다고 생각해? 지난 6개월 동안 당신이 뭘 했는데? 은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은수야, 나도 힘들어. 회사 일도 힘들고 엄마 눈치도 봐야 하고 나는 안 힘들 것 같아? 나는 당신 아기를 베고 있잖아. 은수가 소리치자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민주는 강유진을 찾아갔다. 엄마, 은수가 오늘 응급실 갔어요. 너무 무리해서 조산할 뻔했대요. 그래서 괜찮다며?
엄마, 제발 은수 좀 편하게 해주세요. 임신 중인데 너무 심하잖아요. 강유진은 차를 마시며 냉랭하게 말했다. 민준아, 내가 생각해봐. 저 여자가 낳을 애는 딸이야. 딸. 우리 집안에 아무 쓸모도 없는. 그래도 제 아이잖아요. 내 아이. 내가 뭘 알아? 저 여자는 우리 재산 노리고 들어온 거야. 엄마, 은수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래. 그럼 왜 재산 포기 각서 쓸 때 그렇게 저항했겠어?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민준아, 엄마 말 잘 들어. 저 여자랑은 딸 낳고 바로 이혼해야 돼. 뭐라고요? 우리 집안에 딸 낳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당장은 아니더라도 출산 후엔 반드시 내보낼 거야.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해? 더 심한 것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해. 이혼하든 첩 얻어서 아들 낳든. 민주는 방으로 돌아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은수는 침대에 누워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사실 모든 대화를 들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뱃속의 아이만이 유일한 희망이라 믿었지만 그 아이는 곧 제 모든 것을 앗아갈 가장 잔인한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임신 7개월째 은수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다. 서은수, 오늘 손님 10명 오시니까 저녁상 제대로 준비해요. 강유진의 목소리가 아침부터 집안을 울렸다. 어머니, 제가 요즘 배가 너무 불러서 그래서 뭐, 딸 뵌 주제에 편하게 지낼 생각이에요? 은수는 입술을 깨물며 부엌으로 향했다. 1시간 후 은수가 무거운 냄비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다. 으윽! 갑자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왔다. 냄비가 바닥에 떨어지며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뭐 하는 거예요? 강유진이 부엌으로 달려왔다. 죄송합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핑계 대지 마요. 당장 치우고 다시 만들어요. 어머니, 제발은 무슨 제발. 당신이 쓸모없는 딸 뵌 게 내 잘못이에요? 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울지 말고 빨리 치워요. 손님들 오기 전에. 은수는 눈물을 닦으며 바닥에 국물을 닦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손님들이 도착했다. 은수는 배를 부여잡고 겨우 음식을 내왔다. 어머, 강 회장님. 새댁배가 엄청 불렀네요. 40대 부인이 은수를 보며 말했다. 네, 이제 7개월 됐어요. 아이고, 힘들겠다. 그런데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강유진의 얼굴이 굳었다.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럼 다음엔 아들 낳아야겠네요. 손님들의 대화를 들으며 은수는 참담한 기분이 들었다. 저녁이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강유진이 은수를 불렀다. 서은수 씨, 잠깐 와요. 회장실로 들어가자 강유진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이혼 서류예요. 은수는 숨이 턱 막혔다. 지금 무슨 말씀을 출산하고 한 달 후에 이혼할 거예요. 위자료는 1억 원 드릴게요. 안 돼요. 저는 이혼 안 해요. 그럼 당신 딸도 데리고 나가야 해요. 우리 집안에 딸은 필요 없으니까. 은수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이건 너무 심해요. 제 아기는 민준 씨 친딸이에요. 그러니까 1억이나 주는 거죠. 원래는 한 푼도 안 주려고 했는데. 은수는 절망감에 주저앉았다. 민준 씨는 알고 있어요? 당연하죠. 민준이도 동의했어요. 그 순간 은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밤 11시 민준이 퇴근했다. 은수는 이혼 서류를 들고 민준 앞에 섰다. 이거 정말 동의한 거야? 민준은 은수의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은수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고? 이건 우리 아기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은수야, 진정해. 1억 원이면 아기 키우는데 충분할 거야. 은수는 민준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우리 아기를 이렇게 버릴 거야? 버리는 게 아니야. 나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양육비도 줄게. 양육비? 돈 문제가 아니잖아. 이건 가족이 함께 사는 문제라고. 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수야, 내 입장도 생각해줘. 나도 엄마 때문에 힘들어. 당신은 힘들어? 나는 당신 엄마한테 7개월 동안 개처럼 살았어. 임신한 몸으로 청소하고, 요리하고, 욕먹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당신은 남편이잖아. 아빠가 될 사람이잖아.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수는 방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뎠다. 으악!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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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은수야. 민준이 황급히 달려왔다. 배가 아파. 은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 배를 움켜쥐었다. 치마 사이로 피가 흘러나왔다. 아기, 우리 아기. 은수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다. 응급실에서 3시간 동안의 수술 끝에 의사가 나왔다. 죄송합니다. 태아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은수는요? 산모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큰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은수가 깨어난 건 다음 날 아침이었다. 제 아기는 어디 있어요? 은수는 간호사의 손을 붙잡고 물었다. 산모님, 진정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제 아기 어디 있냐고요? 은수는 비명을 질렀다. 민준이 병실로 들어왔다. 은수야, 당신, 우리 아기는? 우리 딸은 어디 있어?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은수야. 아기가 못 살았어.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안 돼. 거짓말이지? 우리 아기가. 은수는 이불을 걷어차며 비명을 질렀다. 내 아기 돌려줘. 간호사들이 달려와 은수를 진정시켰다. 결국 은수는 진정제를 맞고 다시 잠들었다. 3일 후 은수가 퇴원하는 날이었다. 집으로 돌아가자 강유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왔어요? 강유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감정했다. 네, 은수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안 됐네요. 아기를 잃어서. 하지만 강유진의 표정에는 동정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그날 밤 은수는 텅 빈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다음 날 아침 강유진이 은수를 회장실로 불렀다. 서은수 씨, 이제 할 일 없죠? 네. 아기도 없는데 여기 왜 있어요? 짐 싸서 나가요. 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유진을 바라봤다. 지금 무슨 말씀을? 이혼 서류예요. 서명하고 나가요. 강유진이 서류를 던지듯 내밀었다. 아기를 잃은 지 겨우 나흘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요?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 없어요. 당장 서명하고 나가요. 은수는 온몸이 떨렸다. 민준 씨는 알고 있어요? 민준이도 동의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 이상 살 수 없대요. 그 순간 민준이 회장실로 들어왔다. 엄마, 무슨 얘기 하세요? 민준아, 잘 왔어. 은수한테 직접 말해줘. 이혼하자고. 민준은 은수를 바라봤다. 은수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아, 정말 그래? 우리 이혼할 거야? 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은수야. 우리 헤어지자. 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우리가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아? 7개월 전까지만 해도 날 사랑한다고 했잖아. 사람 마음은 변할 수 있어. 은수는 민준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다. 더 이상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었다. 알았어. 이혼해줄게.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그리고 일어나 회장실 문을 열었다. 하지만 나가기 전에 한마디만 할게요. 은수는 강유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반드시. 은수는 그렇게 집을 나왔다. 가진 것은 작은 캐리어 하나뿐이었다. 강유진은 옷과 신발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 은수는 지하철을 타고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다. 엄마, 55살 박순자는 딸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 나 다 잃어버렸어. 아기도 남편도. 은수는 어머니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다. 그날 밤 은수는 어릴 적 살았던 30평 전세 아파트 작은 방에 누워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때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은수야, 이거. 박순자는 낡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 유품이야. 돌아가시기 전에 너한테 주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줄 타이밍이 없었어. 은수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노트와 USB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봉투를 열자 편지가 나왔다. 사랑하는 딸 은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은수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떠나서. 아빠는 25년 전 김동혁이라는 사람과 함께 IT 회사를 창업했단다. 우리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고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지. 하지만 김동혁은 아빠를 배신했어. 아빠 지분을 강제로 빼앗고 심지어 횡령 누명까지 씌웠지. 아빠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단다. 그 회사가 바로 지금의 대한전자야. 은수의 손이 떨렸다. USB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 계약서, 이메일, 녹음 파일까지. 김동혁이 어떻게 아빠를 배신했는지 모든 기록이 있단다. 은수야, 아빠는 복수를 포기했어. 너와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했거든.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이 증거로 진실을 밝혀줘. 아빠는 항상 널 사랑한단다. 아빠가. 은수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얼어붙었다. 김동혁, 그 사람이 민준이 할아버지잖아. 은수는 황급히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폴더 안에는 수백 개의 파일이 들어 있었다. 계약서, 이메일, 통장 거래 내역, 심지어 녹음 파일까지. 은수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서 대표, 미안하지만 당신 지분은 내가 가져가야겠어. 김동혁의 목소리였다. 무슨 소리야? 우리 계약서에는. 계약서? 이미 조작했어. 당신이 횡령한 걸로 되어 있지. 뭐? 이게 무슨 짓이야? 비즈니스야, 비즈니스. 당신 기술은 내가 쓸게. 당신은 그냥 조용히 사라져줘.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은수는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아버지의 기술이 도용당한 증거, 지분이 강탈당한 증거, 횡령 누명을 씌운 증거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다. 강유진. 은수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강유진과 김동혁의 결혼 날짜가 적혀 있었다. 결혼 날짜는 아버지가 회사에서 쫓겨난 지 정확히 한 달 후였다. 그럼 강유진도 공범이었던 거야. 은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다. 강유진이 나를 그렇게 미워한 이유. 내가 서재혁의 딸이라서. 은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눈물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복수뿐이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 순간 돌아가신 아버지의 낡은 유품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피 묻은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수는 USB를 들고 법무법인을 찾았다. 최 변호사님 계십니까? 예약 없이 어떻게 오셨는지 접수 직원이 물었지만 그 순간 60대 남자가 복도에서 나왔다. 혹시 은수 씨? 최 변호사는 은수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다. 어떻게 저를 아세요? 나는 내 아버지 서재혁의 친구였단다. 25년 전 그 사건을 모두 알고 있지. 최 변호사는 은수를 사무실로 안내했다. 아버지가 남긴 USB를 찾았어요.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은수는 USB를 건넸다. 최 변호사는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다. 재혁이가 이런 걸 남겼구나. 그 친구 죽기 전까지 이걸 공개할까 말까 고민했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지. 은수는 눈물을 흘렸다. 변호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최 변호사는 안경을 벗고 은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은수 씨, 이 증거면 김동혁과 강유진을 배임죄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상대는 재벌이고 우리는 은수가 최 변호사의 말을 끊었다. 전 복수할 거예요. 제대로 완벽하게. 은수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하지만 은수 씨, 복수는 또 다른 고통을 낳아. 고통은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이제는 그들이 받을 차례예요. 최 변호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야. 최소 5년은 준비해야 해. 5년이든 10년이든 상관없어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그날부터 은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우선 은수는 시장 일을 도우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은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 아직 몸 회복도 안 됐잖아. 박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 전 이제 강해질 거예요. 은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저녁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다. 6개월 후 은수는 500만 원을 모았다. 최 변호사님, 이걸로 일단 시작해 주세요. 은수 씨, 이런 큰 돈을 전 더 모을 거예요. 그러니 제발 도와주세요. 최 변호사는 그 돈으로 사립탐정을 고용해 김동혁과 강유진의 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1년이 지났다. 은수는 낮에는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저녁에는 일을 했다. 잠은 하루 4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은수 씨, 중요한 정보를 찾았어요. 어느 날 최 변호사가 급히 전화를 했다. 뭔데요? 김동혁이 5년 전에 사망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강유진한테 회사 지분 대부분을 넘겼더라고요. 그럼 지금 강유진이 대한전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강유진이 3년 후에 정식으로 회장직에 오를 예정이래요. 은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완벽한 타이밍이네요. 그때 모든 걸 폭로하는 거예요. 2년이 더 지났다. 은수는 대학원을 최우수로 졸업하고 증권사에 취직했다. 낮에는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밤에는 복수 계획을 세웠다. 최 변호사님, 아버지가 남긴 비자금 계좌를 찾았어요. 뭐, 얼마나 돼? 30억 원이요. 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쫓겨나기 전에 빼돌린 돈이었어요. 김동혁이 횡령했다고 누명 씌웠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정당하게 받을 배당금이었어요. 최 변호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제 제대로 싸울 수 있겠군. 은수는 그 돈으로 헤지펀드를 만들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대한전자 주식을 사모으기 시작했다. 3년째 되던 해 은수는 새로운 신분을 만들었다. 이제부터 전 서은수가 아니에요. 은수는 거울을 보며 말했다. 장발을 단발로 자르고 렌즈로 눈동자색을 바꿨다. 성형외과에서 미세하게 얼굴형을 바꾸고 말투와 걸음걸이까지 완전히 바꿨다. 전 이제 제니퍼 서예요. 뉴욕에서 온 펀드 매니저. 은수는 영어로 말했다. 3년간 미친 듯이 영어를 공부한 결과였다. 최 변호사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해요. 강유진이 절대 못 알아볼 거예요. 4년째 은수는 대한전자 주주총회에 처음 참석했다. 제니퍼 서입니다. 스타인베스트먼트 대표예요. 은수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다. 강유진은 단상에서 은수를 내려다봤다. 하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환영합니다. 제니퍼 서 대표님. 저희 대한전자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은수는 최 변호사를 만났다. 강유진 앞에 서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잘 참았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은수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대한전자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5년째 은수의 펀드는 대한전자 지분 8%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 정도면 경영권 방어에 위협이 될 수준이에요. 최 변호사가 말했다. 좋아요. 이제 강유진을 직접 만날 차례예요. 은수는 대한전자 본사로 강유진을 찾아갔다. 제니퍼 서 대표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강유진은 여전히 은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저희 펀드가 대한전자 지분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영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두 사람은 일시간 동안 회사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다. 은수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연기했다. 회의가 끝나고 은수가 나가려는데 강유진이 물었다. 제니퍼 서 대표님, 혹시 한국인이세요? 한국말을 너무 유창하게 하셔서. 은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교포 2세예요.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갔죠. 아, 그렇군요. 강유진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6년째 은수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은수 씨 봐요. 이거. 최 변호사가 흥분해서 파일을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강유진이 지난 10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린 증거예요. 비자금 조성, 탈세, 횡령까지. 은수는 파일을 넘기며 미소 지었다. 완벽하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강유진이 당신 아버지 죽음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은수의 손이 멈췄다. 무슨 말이에요? 7년 전 당신 아버지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강유진과 만났대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어요. 은수는 온몸이 떨렸다. 그럼 강유진이 아버지를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해요. 은수는 눈물을 흘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6년 6개월째 강유진의 회장 취임식 날짜가 발표되었다. 3개월 후 12월 10일이에요. 최 변호사가 말했다. 완벽해요.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은수는 그날부터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다. 언론사 컨택, 검찰 제보, 주주들 설득,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취임식 일주일 전 은수는 어머니를 만났다. 엄마, 이제 끝이 보여요. 55살 박순자는 28세가 된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은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는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 괜찮아요, 엄마. 전 이제 강해요.
은수는 어머니를 껴안았다. 취임식 3일 전 은수는 옛날 집 앞을 지나갔다. 강유진의 저택. 7년 전 자신이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던 곳. 잠깐만 기다려. 곧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날 차례야. 은수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떠났다. 취임식 하루 전 최 변호사가 마지막 확인을 했다. 모든 준비 끝났어요. 증거 서류, 언론 브리핑, 검찰 제보서까지. 고마워요, 변호사님. 아버지 대신 제가 감사드려요. 은수 씨,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정말 이 길을 갈 거예요? 은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7년 동안 준비했어요. 이제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때예요. 그럼 내일 봐요. 역사적인 날이 될 거예요. 취임식 당일 아침, 은수는 거울 앞에 섰다. 샤넬 맞춤 정장에 에르메스 핸드백. 7년 전 초라하게 쫓겨났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다. 아빠, 지켜봐 주세요. 오늘 제가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드릴게요. 은수는 호텔로 향했다. 그랜드 볼룸 입구에 섰을 때 은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대한전자 신임 회장, 강유진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안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은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시작이야. 은수는 볼룸 문을 힘차게 열었다. 쿵. 모든 시선이 은수에게 쏠렸다. 강유진은 단상 위에서 은수를 보며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저 여자는 강유진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다. 은수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다. 500명의 하객들이 숨죽이며 지켜봤다. 어머님, 아니 강유진 회장님. 축하드려요. 이 화려한 자리에. 은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다. 너는 강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7년이 지났네요, 어머님. 아니, 이젠 그렇게 부를 자격도 없죠. 은수는 핸드백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께 당신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리려고요. 강유진의 손이 떨렸다. 25년 전 당신과 김동혁이 어떻게 제 아버지 서재혁을 배신했는지, 7년 전 어떻게 저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는지.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장 나가. 강유진이 소리쳤다. 나갈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모든 진실을 밝히고 가겠습니다. 은수가 서류 봉투를 들어 올렸다.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당신이 제 아버지 회사를 강탈한 증거, 지난 10년간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 그리고 은수는 잠시 멈췄다. 제 아버지 죽음에 당신이 관여했다는 증거까지. 볼륨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눈물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복수뿐. 지옥의 악마가 되어서라도 반드시 그들의 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볼륨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 미쳤어. 강유진이 비명을 질렀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은수는 노트북을 꺼내 스크린에 연결했다. 첫 번째 화면이 떴다. 25년 전 계약서였다. 이것은 1999년 12월 제 아버지 서재혁과 김동혁이 작성한 공동 창업 계약서입니다. 지분은 50대 50, 공평하게 나눴죠. 하객들이 화면을 주시했다. 하지만 6개월 후 이 계약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음 화면이 떴다. 조작된 계약서였다. 서재혁의 지분은 10%로 줄어 있었다. 이건 위조된 계약서예요. 김동혁이 제 아버지 서명을 위조해서 만든 겁니다.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떻게 증거가 돼? 강유진이 소리쳤다. 증거요? 여기 있습니다.
은수는 다음 파일을 열었다. 필적 감정서였다. 2024년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한 결과입니다. 이 서명은 서재혁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은수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서 대표 미안하지만 당신 지분은 내가 가져가야겠어. 김동혁의 목소리가 볼륨에 울려 퍼졌다. 무슨 소리야? 우리 계약서에는 계약서? 이미 조작했어. 당신이 횡령한 걸로 되어 있지. 뭐? 이게 무슨 짓이야? 비즈니스야, 비즈니스. 당신 기술은 내가 쓸게. 당신은 그냥 조용히 사라져줘. 녹음이 끝나자 볼륨은 충격에 빠졌다. 이건 강유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리고 강유진 회장님, 당신도 공범이었죠. 은수는 강유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은 김동혁이 제 아버지를 배신하고 정확히 한 달 후에 그와 결혼했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몰랐어. 동혁 씨가 그런 짓을 했는지 거짓말 마세요. 은수는 다음 파일을 열었다. 이메일이었다. 이것은 2000년 3월 15일 당신이 김동혁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내용 좀 읽어볼까요? 은수는 또렷하게 읽기 시작했다. 여보, 서재영 문제는 깔끔하게 처리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변호사 선임해서 완벽하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회사예요. 하객들이 경악했다. 아니야.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증거는 더 있으니까요. 은수는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줬다. 이것은 당신 비자금 계좌입니다. 지난 10년간 대한전자에서 빼돌린 돈이 정확히 500억 원입니다. 볼륨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그건 회사 운영 자금이었어. 회사 운영 자금을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에 넣어뒀어요? 웃기지 마세요. 은수는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가 남았습니다. 은수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2018년 5월 3일, 제 아버지가 사망하기 정확히 일주일 전입니다. 아버지는 강유진 회장님을 만났어요. 강유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날 목격자가 있습니다. 당신과 제 아버지가 심하게 다투는 걸 봤대요. 그건 그냥 우연? 그리고 일주일 후 제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죠. 경찰은 단순 사고로 처리했지만 제가 다시 조사했습니다. 은수는 사고 조사 보고서를 보여줬다. 브레이크 라인이 절단된 흔적이 있었어요. 누군가 고의로 자른 거죠. 볼륨이 충격에 휩싸였다. 설마 살인이라는 거야? 한 하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증거는 아직 불충분합니다. 하지만 의심할 만한 정황은 충분하죠. 은수는 강유진을 노려봤다. 강유진 회장님, 당신이 제 아버지를 죽였나요? 아니야. 나는 몰라. 강유진이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볼륨 뒤쪽에서 남자가 일어났다. 민준이었다. 은수?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수를 바라봤다. 오랜만이네요, 민준 씨. 아니, 김민준 전무님. 은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내가 어떻게 7년이 지났어요. 저도 많이 변했죠. 은수는 민준에게 걸어갔다. 당신은 7년 전에 저를 버렸죠. 아기를 잃고 절망에 빠진 저를 차갑게 내쫓았어요. 은수야,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은수는 다시 단상으로 돌아갔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제 진실을 아셨을 겁니다. 대한전자는 도둑질로 세워진 회사예요. 그리고 강유진 회장은 범죄자입니다. 은수의 목소리가 볼륨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볼륨 문이 열렸다. 검찰입니다. 강유진 씨,
배임죄와 횡령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강유진이 비틀거렸다. 어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모든 증거와 함께요. 은수는 차갑게 말했다. 네, 내가 이런 짓을, 당연하죠. 7년 동안 준비했으니까요. 수사관들이 강유진에게 수갑을 채웠다. 안 돼. 나 줘. 나 대한전자 회장이야. 강유진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엄마. 민준이 달려왔지만 수사관들이 막았다. 강유진은 수갑을 찬 채로 끌려나갔다. 7년 전 은수를 내쫓았던 그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볼륨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이게 무슨 일이야? 대한전자가 도둑질로 세워진 회사라고? 강유진이 정말 살인까지 저질렀단 말이야? 주가 폭락하겠는데? 하객들이 술렁였다. 은수는 단상에서 모든 것을 지켜봤다. 아빠 봤죠? 제가 해냈어요. 은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때 민준이 단상으로 올라왔다. 은수야, 잠깐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제발 5분만. 은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볼륨 밖 복도로 나갔다. 은수야, 정말 미안해. 7년 전에 내가 미안하다고 다 해요? 당신은 저를 버렸어요. 아기를 잃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하던 저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너무 강하게 어쩔 수 없었다고. 당신은 남편이었잖아요. 저를 지켜줬어야죠. 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 나 정말 비겁한 놈이었어. 알아요. 그래서 이혼한 거잖아요. 은수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다. 은수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민준이 은수의 팔을 잡았다. 은수는 민준의 손을 뿌리쳤다. 다시 시작? 농담이죠? 당신은 7년 전에 저를 죽였어요. 이제 와서 살릴 순 없어요. 하지만 나 아직 너를 사랑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 말 들으면 구역질 나요. 은수는 냉정하게 말하고 볼륨으로 돌아갔다. 볼륨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하객들은 모두 떠나고 언론사 기자들만 남아 있었다. 제니퍼 서 대표님, 인터뷰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네, 잠깐만요. 은수는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제니퍼 서가 아닙니다. 제 본명은 서은수입니다. 서재혁의 딸이고 대한전자를 진짜로 창업한 사람의 딸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대한전자는 도둑질로 세워진 회사이고 강유진은 범죄자입니다. 대한전자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기자가 물었다. 그것은 주주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버지의 정당한 몫을 돌려받을 겁니다. 얼마나 되나요? 정확히 계산하면 회사 지분의 30%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인터뷰를 마치고 은수는 호텔을 나왔다. 밖에는 최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은수 씨, 대단했어요. 완벽했어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제 법정 싸움이 남았어요.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거예요. 괜찮아요. 7년 기다렸는데 몇 년 더 기다리는 게 뭐 대수예요.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다. 은수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복수하고 나니까 기분이 어때요? 은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시원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텅 빈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복수는 결국 허무한 거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차는 시내를 달렸다. 다음 날 모든 신문 일면에 은수의 이야기가 실렸다.
대한전자 창업 비리 폭로, 강유진 회장 긴급 체포, 재벌가 며느리의 7년 복수극, 충격적 진실, 서재혁 딸 서은수, 아버지 억울함 풀다. 은수는 신문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빠, 이제 세상이 진실을 알았어요. 아빠는 도둑이 아니라 피해자였다는 걸. 그날 저녁 은수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묘소를 찾았다. 여보, 우리 딸이 해냈어요. 당신 억울함을 풀었어요. 박순자가 묘비 앞에서 말했다. 은수는 무릎을 꿇고 절했다. 아빠, 제가 늦었어요. 하지만 결국 해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일주일 후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강유진은 배임죄, 횡령죄, 위조죄로 기소되었다. 재판은 6개월 동안 계속됐다. 은수는 매번 법정에 나가 증언했다. 피고인 강유진은 25년 전 서재혁의 회사 지분을 강탈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회사 자금 50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은수의 증언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었다. 판사님,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강유진의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증거는 완벽했다. 6개월 후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강유진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또한 횡령 금액 500억 원을 환수하고 서은수에게 회사 지분 30%를 반환하라. 방청석에서 은수는 눈물을 흘렸다. 해냈다. 드디어 해냈어. 강유진은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은수를 노려봤다.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아니에요. 당신이 스스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은수는 차갑게 대답했다. 법원을 나오는 길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은수야, 축하해. 내가 이겼어. 당연하죠. 진실은 언제나 이기니까요. 은수야, 나, 민준이 말하려는 순간 은수가 막았다. 민준 씨, 이제 그만해요. 우린 끝났어요. 7년 전에 이미. 하지만 나는, 당신은 당신 인생 사세요. 저는 제 인생 살게요. 은수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3개월 후 은수는 대한전자 지분 30%를 받았다. 축하드립니다. 서은수 대표님. 이제 대한전자 2대 주주이십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다. 고마워요, 변호사님. 모두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회사를 정상화시킬 거예요. 아버지가 꿈꿨던 회사로. 은수는 대한전자 이사회에 들어갔다. 처음엔 반발이 심했다. 서은수 씨는 경영 경험이 없잖아요. 나이도 너무 어려요. 하지만 은수는 하나하나 설득했다. 6개월 후 은수는 대한전자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마침내 복수의 칼날이 시어머니의 턱 밑까지 다가온 운명의 그날, 과연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1년 후 대한전자 본사 회장실. 서은수 부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넸다. 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류를 넘겼다. 30살이 된 그녀는 이제 완벽한 경영인의 모습이었다. 좋아요. 이사회에 보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은수는 홀로 남았다. 아빠, 보고 계세요? 제가 아빠 회사를 되찾았어요. 은수는 책상 위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은수 씨, 저 최 변호사예요.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요? 강유진 항소심도 기각됐어요. 이제 확정이에요. 은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네요. 고생하셨어요, 변호사님. 은수 씨가 고생했죠. 8년이나 걸렸잖아요. 그래도 끝났으니 다행이에요. 전화를 끊고
은수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다. 8년. 정말 긴 시간이었다. 저녁 6시, 은수는 퇴근 준비를 했다. 부회장님, 먼저 퇴근하세요? 비서가 놀라서 물었다. 네, 오늘은 일찍 가야 해서요. 은수는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려는데 누군가 불렀다. 은수야. 민준이었다. 민준 씨? 여기 왜 왔어요? 너 만나러. 은수는 한숨을 쉬었다. 민준 씨, 우리 할 얘기 없어요. 8년 전에 다 끝났잖아요. 알아. 하지만 나 할 말이 있어. 민준은 은수 앞에 섰다. 은수야, 정말 미안해. 8년 전에 내가 비겁하게 굴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알아. 너무 늦었다는 거. 하지만 말하고 싶었어.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수야, 나 엄마 면회 갔다 왔어. 그래서요? 엄마가 완전히 무너졌어. 머리도 새하얘지고 살도 엄청 빠지고. 은수는 아무런 감정 없이 민준을 바라봤다. 그건 당신 엄마가 자초한 일이에요. 알아. 나도 엄마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뭐요? 불쌍하니까 용서하라고요? 은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민준 씨, 당신 엄마는 제 아버지 인생을 망쳤어요. 저한테 지옥 같은 시간을 줬고 제 아기까지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은수야, 전 용서 같은 거 안 해요. 그분이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것뿐이에요. 은수는 차 문을 열었다. 민준아, 이제 제발 저 좀 내버려둬요. 당신 만나면 8년 전 기억이 다 떠올라서 괴로워요. 은수는 차에 올라타고 떠났다. 백미러로 보니 민준이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은수는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다. 엄마. 은수가 부르자 박순자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어머, 우리 딸 왔네. 오늘 일찍 왔구나. 네, 오늘은 엄마랑 저녁 먹으려고요. 고마워, 은수야. 두 사람은 시장 골목 작은 식당으로 갔다. 은수야,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얼굴이 피곤해 보여. 괜찮아요, 엄마. 회사 일이 바쁘긴 한데 재밌어요. 그래도 건강 챙겨야지. 넌 이제 우리 집안 기둥이잖아. 은수는 어머니 손을 잡았다. 엄마, 제가 기둥이 아니라 엄마가 기둥이에요. 엄마 없었으면 전 8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박순자는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 딸이 다 컸네. 이제 부회장님이야. 부회장이 뭐예요? 전 그냥 엄마 딸이에요. 두 사람은 따뜻한 저녁을 함께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수는 문득 옛날 강유진의 저택 앞을 지나갔다. 저택은 이미 경매로 넘어가 새 주인이 살고 있었다. 8년 전 이곳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구나. 은수는 잠시 차를 세우고 저택을 바라봤다. 하지만 이제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아무것도. 이제 정말 끝난 거구나. 은수는 차를 출발시켰다. 며칠 후 은수는 교도소를 찾았다. 면회실에서 강유진을 만났다. 강유진은 8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주름이 가득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왜 왔어? 강유진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뭔데? 제 아버지 죽음에 정말 관여했어요? 강유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몰랐어. 동혁이가 알아서 한 일이야. 거짓말 마세요. 정말이야. 나는 재혁 씨가 죽은 후에야 알았어. 강유진이 소리쳤다. 동혁이가 브레이크를 조작했다는 거 나중에 술 먹고 실수로 말했어. 나는 그때 너무 놀라서. 그래서요? 신고했어요?
강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못했어. 이미 늦었고 동혁이는 내 남편이었으니까. 은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결국 방조한 거네요. 살인을 알고도 숨긴 거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유진이 울기 시작했다. 나도 벌 받고 있어. 매일 밤 악몽을 꿔. 재혁 씨가 나타나서 날 원망하는 꿈. 은수는 아무 말 없이 강유진을 바라봤다. 은수야, 너한테도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굴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제 아기는 돌아오지 않는데. 알아. 나도 알아. 그래서 매일 후회하면서 살아. 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가? 이제 할 얘기 다 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은수야, 제발. 강유진이 손을 뻗었지만 은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면회실을 나오며 은수는 눈물을 흘렸다. 아빠, 이제 진짜 끝이에요. 모든 게. 3개월 후 은수는 대한전자 신제품 발표회에 섰다. 오늘 저희가 발표하는 제품은 제 아버지 서재혁이 25년 전에 개발했던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아버지는 혁신적인 엔지니어였지만 부당하게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오늘 이 제품으로 아버지의 꿈을 이룹니다. 발표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서은수 부회장님,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대한전자를 정직하고 투명한 회사로 만들 거예요. 제 아버지가 꿈꿨던 회사로요. 복수는 끝났나요? 네, 끝났어요. 이제는 미래를 보려고요. 은수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날 저녁 은수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다. 아빠, 제가 아빠 회사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아빠 기술로 신제품도 만들었어요. 은수는 무릎을 꿇고 절했다. 아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고마워요, 아빠.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은수는 일어나 하늘을 바라봤다. 이제 전 행복하게 살게요. 그게 아빠가 원하는 거죠? 하늘에서 햇살이 비쳤다. 1년 후 은수는 대한전자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회장 취임식 날 은수는 어머니를 초대했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은수는 어머니를 VIP석에 앉혔다. 우리 딸이 회장님이 되다니 너무 자랑스러워. 박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취임사에서 은수는 말했다. 저는 8년 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아기도, 집도, 명예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다. 제 아버지가 억울하게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해 8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쓰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은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제 저는 복수가 아닌 미래를 보려고 합니다. 대한전자를 정직하고 혁신적인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제 아버지가 꿈꿨던 회사로요. 우렁찬 박수가 회장을 가득 채웠다. 취임식이 끝나고 은수는 혼자 회장실에 앉았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다.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은수는 알았다. 진짜 행복은 저 화려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은수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8년 전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시장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와 은수. 그때가 진짜 행복했구나. 은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은수는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저녁을 먹었다. 엄마가 만든 된장찌개, 김치, 밥.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였다. 엄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은수는 행복하게 밥을 먹었다. 회장실에서의 화려한 만찬보다 이 소박한 식사가 훨씬 더 행복했다.
며칠 후 은수는 고아원을 방문했다. 아이들아, 이거 선물이야. 은수는 아이들에게 책과 장난감을 나눠줬다. 와, 고마워요, 이모.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다. 은수는 그 웃음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8년 전에 잃은 아기, 그 아기가 살았다면 이 아이들만큼 컸을까? 은수는 한 여자아이를 안아주었다. 이모, 왜 울어요? 아니야, 안 울어. 그냥 기쁜 거야. 은수는 눈물을 닦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수는 깨달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행복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 있다는 것을. 6개월 후 은수는 재단을 설립했다. 서재혁 기념재단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 재단은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제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꿈을 빼앗기는 사람이 없도록요. 은수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재단 설립 기념식에서 은수는 아버지 사진 앞에 섰다. 아빠, 이제 아빠 이름이 범죄자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기억될 거예요. 은수는 깊게 절했다. 그날 밤 은수는 일기를 썼다. 8년 전 오늘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 아니, 더 많은 것을 얻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오히려 씁쓸하고 공허했다. 하지만 복수를 통해 나는 강해졌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었다. 화려한 성공, 거대한 부, 높은 지위. 그런 것들은 행복을 주지 못한다. 진짜 행복은 엄마와 함께 먹는 소박한 저녁, 아이들의 환한 웃음, 아버지 묘소 앞에서 느끼는 평화. 나는 이제 복수자가 아니다. 나는 서은수, 한 사람의 인간이고 누군가의 딸이고 앞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아빠, 편히 쉬세요. 딸은 이제 행복합니다. 은수는 일기장을 덮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다. 은수는 미소 지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통쾌한 복수 끝에 그녀가 마주한 것은 화려한 왕관이 아닌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주인으로 거듭난 그녀의 마지막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3년 후 33이 된 은수는 여전히 대한전자 회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힌 여자가 아니었다. 은수는 매주 고아원을 방문했고 재단을 통해 수백 명의 학생을 지원했다. 어느 날 은수는 우연히 민준을 만났다. 은수야, 오랜만이야. 민준도 많이 변해 있었다. 더 성숙해 보였다. 오랜만이에요, 민준 씨. 나 요즘 NGO에서 일해. 엄마 일로 반성 많이 했거든. 잘하셨네요. 은수야, 그때 정말 미안했어.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두 사람은 더 이상 적도 연인도 아닌 그냥 과거를 공유한 사람들이었다. 행복해? 민준이 물었다. 네, 행복해요. 진짜로. 은수는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8년 전 시장에서 환하게 웃던 그때의 미소와 똑같았다. 잘 됐다.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민주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은수는 하늘을 바라봤다.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복수도 끝났고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다. 마치 아버지가 웃으며 축복하는 것 같았다. 은수는 걸음을 옮겼다.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은 가볍고 힘찼다. 복수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행복의 시간이었다.